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너 참치형 너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뭐 있었고요. 뭐 다른 거 뭐 하고 있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일단 주식 시장을 쳐다보기가 좀 싫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도 뭐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다들 우리나라 국장 돈 빼서 어디로 다 가고 있습니까? 해외 주식 하고 있잖아요. 해외 주식. 지금 해외 주식은 그냥 넣기만 하면 그냥 수익인데 그 정도 급으로 지금 잘 올라가요. 해외 주식도. 그리고 마찬가지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참치형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은 제가 미리부터 좀 코인 투자를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포모가 오지는 않았겠죠.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쌀 때였으니까. 제가 지난 이제 3, 4월부터 코인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만큼 그렇게 좀 전환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 포모를 안 느끼시겠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포모를 느끼실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약간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막 겹쳐갖고 정말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 꼴 보기 싫긴 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돈의 흐름을 캐치를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 그죠? 우리나라 시장 지금 돈 많이 빠져나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최근 들어갖고 이 저점 인식으로 인해 갖고 저가 매수세가 물론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금이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어. 약간 고객 예탁금 여전히 이제 50조 수준으로 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종목이 다양하게 올라가려면 역시나 60조에서 한 80조까지는 시장에 돈이 돌아야지 좀 골고루 상승세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의 이 원천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제 텔레그램에서 짚어드렸는데, 자, 쭉쭉쭉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의 문제점. 그러니까 돈이 이게 수급 쏠림이 너무 심했고요. 수급 쏠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순환매가 잘 안 일어납니다. 사실 돈들이 막 순환하면서 막 가야 되는데 이 순환매가 그러니까 돈이 순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갖고 지금 약간 변화가 조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이 계엄 사태로 인해 갖고 정치 테마주가 요동을 치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으로 일정 부분 수급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런 대형주들 쪽에도 이제 수급이 약간 돌면서 살짝 이 순환매 톱니바퀴가 조금씩 이제 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CPI 결과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합으로 나오면서 지금 금리 인하 확률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연준 회의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확률 원래는 몇 프로였습니까? 지난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58%였는데 지금 98.6%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거의 다 이제 12월 금리는 기정사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 발목을 잡았던 이 금투세, 최근에 이제 뭐 유예가 확정이 됐고 가상화폐 쪽도 마찬가지고 해지, 하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예가 됐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조금은 이제 찍으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영상을 찍게 되었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좋아서 제가 포스코 홀딩스는 찍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분명하게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잖아요. 그죠? 뭐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섹터가 좋았을 텐데
그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IRA 법안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 물론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말도 좀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이 선거운동 당시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EV 구매에 대한 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에 대한 이 세액 공제를 폐지를 하겠다. 이거는 좀 무력화하겠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뭐 해외 제품 또 관세를 또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이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을 또 폐지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IRA 이 세액 공제를 검토를 한다라는 거죠. 검토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2차 전지 섹터에 선반영이 사실 된 거거든요. 이게 선반영이 되었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가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앞으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나마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물론 있지만 좀 긍정적인 내용들도 좀 있어요. 뭐 이런 북미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시장, 이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긍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거는 기정사실화 된다. 요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이런 실적 추정치를 본다라고 봤을 때 요것이 이제 매출액이고 이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인데 지금 내년도의 실적이 더 좋게 나올 만한 그 전망이 되는 기업이 거의 없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엘버말, 뭐 SQM, 필바람 미네랄 다 마찬가지죠. 뭐 글랑코어 정도 내년도 실적이 괜찮고 호아유, 코발트 정도 요 정도죠. 요 정도고 나머지 기업들은 내년에도 좀 깝깝하다. 요런 좀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과연 겨울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개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 이제 철강도 어렵고 2차 전지 소재도 어렵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봤을 때 역사적인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요건 나중에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의 이런 부진한 철강 업황이 국내 그리고 수출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규제가 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편으로 선제 1공장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는 포항 1고로 셧다운 이후에 수순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가 큰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술력이죠.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 축소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은 우리가 뭘 이제 돈을 많이 번다 이것보다도 방어만 잘해도 지금 선방하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을 진출을 앞두고 있어 철강 부문의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을 또 염두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문은 준비는 뭐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조금 폐지, 뭐 축소가 이어지면서 전기차 캐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투자를 지원하고 축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물론 좀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LG 엔솔은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요에 대한 우려는 리튬, 2차 전지 소재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격 반등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동사는 단기적으로 관련 설비들의 준공을 마치며 초기 가동, 낮은 가동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수익성은 부진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어쨌든 방어를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뭐 그 정도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NCM, 뭐 NC, 뭐
양극재에 대한 이 수출 가격이 계속해서 이 지난 그 2023년도 초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 국면에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수출 가격이 좀 다운되고는 있지만 수출 자체로 봤을 때 물량이 조금씩 저점을 찍고 올라와 주고는 있다. 그리고 이제 분리막 수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네요. 요거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동박에 대한 수출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이 구리 가격의 어떤 견조함으로 인해 갖고 약간 그런 것 같고,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거의 기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캐즘으로 인해 갖고 지금 리튬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제 다운, 거의 이제 상승 초기 19년도, 20년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니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요런 이제 시세 같은 것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동박 수출 가격이라든지 분리막 수출 가격이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그래도 2024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좀 반등세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수요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마진이 안 좋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생산량 조절이 좀 이어지면서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2025년도에는 좀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개선세가 있다라고 하면 이 추정치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내년 초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전기차 관련 해갖고 이 행정 조치가 어떻게 떨어지는지가 관건이다. 행정 조치.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하긴 한데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1년 내 보조금 축소는 못할 것이다. K 배터리 미국에서 기회 온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지금 전기차 캐즘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리스크가 겹치면서 뭐 불안감이 있는데, 다만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배터리 업체가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쌓기 위해서라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진 시기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어려울 때 뭔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이때 살아남는 회사가 나중에 이제 승자 독식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 살아남는 회사. 저는 그것을 약간 LG 에너지 솔루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포스코 홀딩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아무튼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약간 그런 이제 개념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유럽의 노스볼트도 막 파산하면서 한국 업체에 기회가 있다라고 본다. 그리고 미국이랑 뭐 사실 우리나라 뭐 나쁘지 않죠. 관계가 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술력으로 승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상용화를 뭐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이 LG 엔솔이 GM이랑 합작 투자해서 뭐 건립 중이던 이 배터리 공장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 얼티엄 셀즈 3공장을 북미 주요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판단을 최근에 이제 LG 엔솔이 또 했었고, 그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이 수산화 리튬 2공장을 준공하면서 연산 4.3만 톤 생산 캐파를 이제 마련을 해놓았고, 전기차 100만 대 수준의 리튬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 요런 내용이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도 잘 이 2차 전지 소재에 있어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호주 헨콕과도 이런 리튬 사업에 대한 협력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사업은 계속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진짜 이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구간을 맞고 있지만 정말 이 주가로 봤을 때는 자, 요런 구간이면 사실 과거에 2025년 2025년 주가랑 거의 동일한 선상에 있는 그런 위치예요. 지금 2025년인데 그죠? 20년 전 주가랑 똑같다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하방 경직성을 물론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거는 포스코 홀딩스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이런 이 RSI 지표로 이 과매도 구간에서는 커다란 반등세가 그동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과매도 구간에서는. 요런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는 크건 작건 반등이 나왔다. 그죠? 여기서도 요런 식의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요런 식의 반등이 나왔고 그죠? 자, 여기서도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고.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감해도예요. 못해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추세적인 상승 전환했다. 이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역배열 추세가 강합니다. 강한데 이 추세 전환의 어떤 실마리 그리고 증시의 어떤 분위기, 환경들이 지금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포스코 홀딩스를 좀 뭐 배당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좀 중장기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는데 지금 뭐 근데 당장에 뭐 돈이 막 크게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약간 내가 뭐 돈의 일부를 좀 순환시켜 갖고 뭐 코인이라든지 해외 주식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년에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거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뭐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이 전고점 70, 뭐 6만 원대를 다시 뭐 회복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금 소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좀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수급을 좀 보게 되면 기관들의 이 매집 물량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뭐 금융 투자 쪽도 그렇고 뭐 최근에는 이 투신 그리고 연기금까지도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쭉쭉쭉쭉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가 인식이라는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향후 이 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너무나도 지금 역사적인 저점이기도 사실 하니까 이런 식의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뭐 줏대 없는 것 같아요. 줏대 없는 수급이고 기관들이 시종일관 지난 한 1월부터 해갖고 쭉 우상향 패턴으로 매집을 했다. 지금 기관들의 이 평균 단가를 이제 보게 되면 작년 1월부터 평균 단가를 보게 되면 얘네들도 물렸어요. 지금 38만 원대, 38만 원대. 얘네들도 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든 여기까지는 올리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소 지금 뭐 묶여 있는 돈들이 너무 많으시면 좀 조정을 하시고 지금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얘네들이 뭐 나중에 뭐 본전 컷을 하고 뭘 하건 올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 쉽지는 않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21선부터 좀 안착을 좀 해주고 보자는 거죠. 그동안 여기 역별 쭉 내려오면서 21선 안착한 적이 없잖아요. 일단은 21선 안착이 되면 뭐 여기까지는 좀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도 약간 ABC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쌍바닥을 잡은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물론 트리플 바닥을 찍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역 헤드 앤 숄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근데 급할 거는 없다. 그죠? 급할 게 없어요,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땡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자, 그리고 신규 매수는 그닥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목 지금 여러분들 먹을 만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텔레그램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정보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 갖고 좀 단기적으로 좀 잡아볼 만한 친구들도 같이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이제 펩트론을 최근에 제가
좀 언급을 드렸는데 요 오늘 상한가 나왔거든요. 요런 식으로라도 좀 돈들을 좀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좀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힘들지만 좀 그래도 좀 희망이 좀 보입니다. 보이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